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찍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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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 대박이다님 어서 오시고요. 좋은 생각님, 다트님, 아프로님, 그리고 박연원터님, 플러스 웨이브님, 그리고 퍼실조아님 어서 오세요. 네. 네. 자, 그리고 리소님, 김홍혜님, 네, 두꺼비님, 뚜시님, 아름따라님, 네, 김용호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김하늘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성도님, 네, 어서 오시고요. 네, 허웅광님, 레몬트님, 차동님, 그리고 뽀야님, 자유로운 영혼님, 예, 정감님도 어서 오세요. 네, 저녁 방송은 오랜만에 들어오시는 것 같네요. 어서 오세요. 네, 모성아님, 네, 어서 오시고요. 네, 자, 그리고 철동이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미정형님도 어서 오세요. 김 선생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자, 이쪽엔 아무도 안 찍으시나요? 네. 자, 일단 오늘 크소노포님도 어서 오세요. 자, 오늘 2월 1일, 자, 월요일, 네, 저녁 방송을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건강경제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일단 오늘 그 월요일인데요. 지난주 금요일날 지수가 좀 급락이 나왔고, 뭐 외국의 무슨 공매도 얘기도 좀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난주 이제 금요일날 미국 증시도 좀 급락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좀 걱정들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걱정했던 것들은 잘 안 나왔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코스피 지수가 2.7% 급등 나왔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지수는 그보다 더 강하게 3.04% 네, 급등으로 마감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증시가 잘 마감이 됐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수 있죠, 그죠? 네, 지수 이제 큰 흐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늘 대선주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대선주 요즘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종목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이따가 에이텍 있죠? 에이텍이랑 에이텍 TN 그거를 좀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제가 무방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일부러 안 하고 있었는데 좀 뭔가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것도 보여드릴 거고 일단 시황 잡을 때는 여기 셀티론 있죠? 셀티론 얘기 다시 한번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인버스 있죠? 인버스를 가지고 시황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시면 도움도 좀 되실 것 같아요. 정혜원들도 제가 뭐 한 번씩 아니면 한 반 개 정도씩 얘기를 했던 건데 종합해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버스 얘기를 지난주에 우리 정의원들한테만 해드렸는데 오늘 좀 변화가 또 있어서 한 번 더 같이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특히 여기 문자번 회원분들 시황 잘 들으시고 잘 참고하셔서 종목들 네, 좋은 수익들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보죠. 일단 이제 코스피 지수가 오늘 2.7% 급등을 했는데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금요일날 하락했던 거 그대로 메꿔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도 오늘 3% 이상 급등 마감을 했는데 그냥 금요일날 급락했던 거 그대로 메꿔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꾸 조정이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초보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조정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정말 진심으로 얘기해 드리는데요. 조정이 왔는지 안 왔는지는요 개인들이 몰라요. 아시겠어요? 조정이 왔는지 안 왔는지 개인들이 어떻게 알아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개인들이 막 요즘에 조정 왔다고 막 그러죠? 죄송한데요. 조정은 개인들 모르게 와요. 예, 보리사랑님 어서 오세요. 다시요. 자꾸 조정 왔다 그러시는데 조정은 개인들 모르게 온다니까요. 한참 조정이 많이 진행된 다음에 그때서야 사람들이 지금 조정이 시작됐구나 라고 느껴요. 암 같아요. 암이 이미 내 몸에 퍼졌는데 내 몸에 생겼는데 그 암이 많이 퍼져가지고 나중에 내가 느낄 때 그때는 이미 이제 암이 좀 퍼져 있겠죠, 그죠? 네. 똑같아요. 조정도 처음에는 몰라요. 나중에 좀 심각해진 다음에 개인들이 알아요. 조정이었구나. 그때 가서 합니다. 다시 얘기해드리지만 조정이 왔는지 안 왔는지는 개인들이 처음에 모릅니다. 네. 요즘에 수많은 사람들이 조정이 왔대요. 글쎄요. 네. 요즘에 초보분들이 그런 얘기를 더 많이 하세요. 조정 왔다고. 글쎄요. 제가 자꾸 이 얘기를 지금 5번 정도 반복하죠, 그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들은 조정 연구를 모릅니다. 즉 개인들이 조정이었다고 얘기할 때는 사실 조정이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수를 너무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오늘 이런 얘기를 제 주변 분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했었고 우리 회원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자꾸 지수 저점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무의미한 일이기 때문에 지수를 맞추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반등 나오든 더 떨어졌다 반등 나오든 어디에선가는 반등이 나와서 다시 올라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어디가 바닥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낼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아셨죠? 네. 자, 그런데 지수를 전혀 모르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지수와 관련된 거 중요한 거 이제 몇 가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일단 코스피 지수 얘기할 때는 제가 자꾸 삼성전자를 얘기하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코스피 지수에 큰 영향을 끼치니까요. 그죠? 네. 삼성전자는 되게 간단해요. 오늘 뉴스 나온 거 우리 회원들한테 몇 개 보여드렸는데 1월 달에 지금 2월 1일이니까요. 그죠? 네. 1월 달이 지났죠? 네. 1월 달에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되게 많이 샀대요. 얼마나 많이 샀냐면 작년에 1년 내내 개인들이 순매수한 삼성전자 주식보다 올해 1월 달에 삼성전자 산 게 더 많대요. 더 많이 샀대요. 작년 1년 통째보다 올해 1월 달에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그렇게 많이 샀답니다. 1월 달에 산 게 작년 통째보다 전체보다 더 많대요. 말 다 했죠. 그죠? 이분들의 평균 매수가는 어디냐면 88,000원 전후에서 한 9만원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입니다. 개인들이 여기에서 주식을 많이 샀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죠. 셀트리온은 제가 계속 일관되게 얘기를 했던 게 뭐였냐면 음봉 감옥 얘기를 계속 했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음봉 감옥을 딱 이제 해놓고 여기 위에를 쉽게 돌파도 못하겠지만 이 밑에도 떨어졌다가 뭐 그렇게 급락이 나오진 않을 것이다. 다시 이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리고 셀트리온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바이오주이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라고 했었죠. 네. 셀트리온 시세는 단정지면 안 된다고요. 근데 이제 큰 흐름을 잡아드렸잖아요. 요 박스권 내에서 왔다 갔다 할 거라고요. 그리고 아무튼 떨어졌다 급등을 했는데 요거는 굉장히 세게 급등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언지는 드렸어요. 기억하시나요? 2018년도 얘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2018년도에 셀트리온 쭉 보여드리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잘 보세요. 그 당시에도 셀트리온이 이런 식으로 급락을 했었거든요. 이번에도 급락했었죠. 그냥 안 끝났어요. 셀트리온은 다시 올라왔다가 떨어졌어요. 보여드릴까요? 지금 오늘 거 보세요. 최근의 흐름이 어땠어요? 급등했다가 여기가 12월 달이죠. 네. 급락했다가 살짝 올라오는 척하다 떨어졌죠. 잠깐만요. 네, 장부장님 잘 나오시죠? 네. 네네. 광현님도 그거 잘 나오시죠? 화면? 화면 잘 나오시면 그쪽 1번 찍어주시고요. 네. 네. 네네. 고맙습니다. 네. 네, 메일서리께님 어서오세요. 네. 이게 잘 보시면 21선을 막 와장창 깼다가 순간적으로 올라오죠? 이런 적이 있었다니까요. 언제요? 2018년도에요. 미리 얘기 다 해드렸잖아요. 여기에요. 여기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이때 셀트리온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21선 밑으로 급락했다가 다시 올라왔었어요. 여기 얘기 드렸잖아요. 삼성전자 그런 얘기 쭉 해드리면서 지수가 혹시라도 급락 나와도 놀라지 마시라고.
셀트리온이 꺾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랐던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면 1번 한번 찍어보세요.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네. 지난주 수요일쯤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수 급락 나오기 전에 기억하시나요? 네, 미리 얘기해드렸잖아요, 그죠? 네. 셀트리온은 거의 그 패턴이 일정해요. 네. 바이오를 대표하는 이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뭐 급등을 잘하기는 급등도 잘하고 급락도 잘하지만 그래도 그 업종을 대표하는 대표주기 때문에 그래도 매너가 있습니다. 네.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 셀트리온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제가 손절하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이해되시죠? 옛날에도 이랬었어요. 참고하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는 왜 얘기 드렸냐면은 코스피 지수 시황 잡을 때 도움되시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은 코스닥 지수 시황 잡을 때 참고하시라고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 금요일 날 지수가 급락했죠. 미국도 급락했죠. 막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개인들이 좀 불안해했겠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회원들 아침에 방송 시작할 때 아침에 장 열리기 전에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셀트리온 얘기했어요. 셀트리온이 오늘 올라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라고. 왜냐면 셀트리온이 올라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따라 올라오거든요. 그럼 셀트리온 제약도 급등하겠죠. 그러면 코스닥 지수가 근본적으로 급락은 안 해요. 급락은 안 한다니까요. 받쳐준다니까요. 네, 그런 일을 오늘 많이 했었거든요. 회원들 마음 편안하시라고 우리 정회원들요. 네. 근데 실제로 셀트리온이 더 세게 올라오면서 지수도 많이 회복이 됐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방은 뭐 손절하거나 투매하거나 그런 거 없었어요. 오히려 이제 대선주 중에서 정책주를 열심히 또 샀고요. 네, 지금 굉장히 잘 모아가고 있습니다. 네, 조만간 이제 큰 수익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이제 얘기해드렸고 지수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인버스 좋아하시죠? 인버스 아세요? 인버스하고 시험을 한번 잡아드릴게요. 자, 뭘 보시냐면 방금 이제 코스피 지수랑 코스닥 지수 두 개 보셨죠, 그죠? 최근에 그 개인들이 이제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보고 계신 거는 뭐냐면 일명 정확한 이름은 여기 써 있어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배짜리, 즉 별명이 고퍼스라고 하죠. 인버스인데 2배짜리라서 별명이 고퍼스입니다. 정식 명칭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코스피 지수가 하락할 때 2배 수익 나는 거예요. 인버스 2배짜리입니다. 근데 이걸 잘 보시면은 최근에 그죠? 삼성전자가 급등하고 막 하니까 엄청난 거래가 쏟았어요. 언제요? 올해 1월 달에요. 그쵸? 거래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걸 누가 들어왔냐면 외국인이 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긴장을 많이 하더군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인버스를 많이 사니까 개인들이 놀랄 수밖에 없죠. 왜요? 드디어 증시 급락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죠? 네. 자, 보세요. 자, 밑에 보시면 거래량을 이제 뺄게요. 차트를 좀 크게 해드릴까요? 잘 보이세요? 이런 거 너무 큰가요? 이 정도로 해드리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파란색이 누구냐면 기관이에요. 기관이 이게 코로나 팬데믹 그때 코스피 지수 저점 찍을 때였거든요. 이건 인버스니까 차트가 뒤집어져 있겠죠. 저 반대겠죠. 근데 기관은 이 인버스, 즉 이 고버스를 갖다가 계속해서 파란색이죠. 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관들은 별로 이런 고퍼스에 관심이 없었죠. 근데 여기 보시면 검은색이 누구냐면요. 자, 기관은 뺄게요. 이제 했어요. 네. 빨간색이랑 검은색이 남았는데 검은색은 누구냐면 개인이에요. 근데 개인들은 작년 3월 달에 저점 찍은 이후에 그때부터 지수가 계속 올라왔죠. 근데 개인들은 인버스를, 즉 고퍼스를 계속 사고 있었어요. 계속. 이 고포스라는 ETF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부류는 외국인이 아니라 개인이에요. 지금도 개인이 제일 많아요. 그렇죠? 꾸준하게 개인들은 이거를 매집을 한 거죠. 미치는 거죠. 지수가 급등할 때, 지수가 오를 때 수익이 나는
그런 인덱스 ETF를 샀다면 돈을 많이 버셨을 텐데 지수가 급락할 때 2배로 수익 나는, 거꾸로 얘기하면 지수가 급등할 때 2배로 손실 나는 고퍼스를 사가지고 지금 개인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 빨간색을 잘 보시면 어때요? 빨간색이 외국인이거든요. 근데 외국인은 별로 크게 산 적이 없어요. 좀 단타 치는 적은 있죠. 뭐냐면 이런 식으로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외국인들이 그때그때 들어와서 잠깐 단타를 쳤다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근데 잘 보시면 1월달 들어와서 코스피 지수가 급등하니까 갑자기 외국인이 이 빨간색 이게 수치가 확 늘어납니다. 확 늘어났어요. 엄청나게 많이 사는 거예요. 개인 빼고 외국인이요. 갑자기 인버스를 엄청나게 사는 거예요. 이때는요 하루 만에 이만큼을 샀어요. 엄청나게 많이 산 거예요. 개인들이 이걸 보고 소문을 냈겠죠. 외국인이 인버스, 그냥 인버스도 아니고 고퍼스를 엄청나게 많이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인들은 뭐 생각하겠어요? 드디어 증시는 폭락이다. 왜냐면 외국인이 고퍼스를 엄청나게 샀다 막 소문 낸 거예요. 제가 이거 보고 웃었어요. 웃었다니까요. 너무 티나잖아요. 네? 보이는 거를 주식하실 때는요, 보이는 거를 다 믿으시면 안 돼요. 보이고 들리는 거 갖고 속이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뉴스랑 TV잖아요. 보이고 들리는 걸로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걸 다 믿으시면 안 돼요. 그것도 이거 공짜로 보는 건데 얼마나 잘 속일 수 있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엄청나게 많이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파다해졌어요. 외국인 인버스 많이 샀다고, 큰일 났다고 난리가 났어요. 저한테 막 문의 전화 온 것도 있어요. 아는 지인들이 이거 큰일 난 거 아니냐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자, 며칠 지났죠? 지금 어때요? 네. 나갔어요. 잘 보이시나요? 이거 오늘 거거든요. 네. 들어왔다가 단타치고 나간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이렇게만 보여드리면 잘 모르시겠죠. 자. 요거거든요. 선물 인버스. 외국인이 여기에서 순간적으로 하루에 이거를 2천만 주 이상 순매수한 걸로 돼 있죠. 1월 26일 날. 근데 오늘 보세요. 외국인 거의 다 팔았죠? 기관도 많이 팔았어요. 누가 다 샀어요? 개인이 샀어요. 이해되시나요? 속인 거라고요. 속인 거. 이걸 많이 산 걸 보여주고 개인들 불안하게 만들어서 달달달 떨게 만들었어요. 26일이면 언제예요? 지난주 화요일이겠네요, 그죠? 화요일 날 이렇게 합니다. 이것 때문에 난리 났었어요. 폭락 나온다고. 이해되시나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회원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 얘기를 안 할까 하다가 회원들이 또 이제 신경 쓰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 자 보세요. 기관은 빼고요. 별로 산 게 없으니까. 이거 보면서 그랬어요. 외국인이 최근에 이 고퍼스를 많이 사서 증시가 폭락 나올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이걸 보고 외국인이 폭락에 베팅했기 때문에 증시가 폭락이 나올 것처럼 그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제 생각은 다르다 그랬어요. 왜 다르다 그랬냐면 생각을 해보셔라. 최근에 외국인이 눈에 띄게 많이 산 거는 맞지만 이 고퍼스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건 개인이다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 않나요? 이 검은색이 개인이에요. 개인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진짜로 지수가 급락이 나오면 이 고퍼스 차트는 급등을 할 텐데 이분들이 개인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수익이 많이 날 텐데 과연 세력들이 외국인이 진짜로 지수를 급락을 시킬까요? 그것도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급락을 시킬까요? 이 개인들이 돈을 버는데요? 그랬어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외국인들이 절대 개인들 그렇게 쉽게 돈 못 벌게 해줄 텐데요. 특히 인버스나 고퍼스 산 개인들한테는요. 외국인들이 수익을 잘 안 내줍니다. 과연 외국인들이 지수를 급락을 시킬까요? 제가 반문을 했어요. 근데 분명히 외국인들이 많이 사긴 샀거든요. 아까 보셨죠, 그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랬어요. 그냥 적당히 단타 치고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회원들도 그렇게 생각들 하시는데요. 근데 지금 보면 어때요? 단타 치고 나갔잖아요. 며칠. 그렇죠? 앞으로 뭐 외국인이 또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단타 치고 나간 게 맞죠? 그렇죠?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여드리면서 그랬어요.
우리 정의원들한테 드린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런 걸 보여드리기 싫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불안해하실까봐. 그때는 이제 보여드릴 때는 이제 이 정도였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때는 이 정도였죠. 많이 이렇게 솟구쳐 있을 때 여기서 보여드릴 거예요. 혹시라도 불안해하실까봐 보여드리기 싫었는데 이것 때문에 보여드렸어요. 자, 이건 뭐냐면 코스닥 인버스예요.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하락하면 수익이 나는 거겠죠. 그러면 외국인이 코스피 지수가 급락한데 저렇게 진짜 엄청난 돈을 걸었으면 코스닥에도 걸지 않았겠어요? 근데 잘 보세요. 이거 재밌습니다. 코스닥을 잘 보시면 관심이 없었어요. 보세요. 빨간색이 외국인이죠. 외국인 크게 관심 없었어요. 그쵸? 기관도요. 기관도 크게 관심 없었어요. 여기도 개인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고요. 외국인하고 기관은 특히 외국인, 그죠? 거래소에서는 거래소 고포스는 많이 살았지만 코스닥 쪽은 오히려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난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찍어주세요. 이해되시나요? 안 어렵죠, 그죠? 네. 단타 치는 거 아닐까 생각했는데 외국인이 단타 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이 얘기를 저녁 방송 때 그때 지난주에 해드릴까 하다가 딴 거 얘기한다고 시간이 없어서 얘기 못했죠. 네. 정의원들 낮에 무슨 얘기하냐고요? 네, 이런 거 얘기해드립니다. 이런 거 얘기하면 이런 거 들으면 재밌으시죠, 그죠? 네, 이런 거 얘기하고 있어요. 보시면 외국인하고 뭐 여기는 코스닥 인버스여서 별 관심들이 없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고 말았다니까. 아셨죠? 네, 그래서 그냥 그러고 넘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지수가 저희 방에서는 그랬어요. 크게 뭐 급락 나올 거다 그런 걱정들을 별로 안 했어요. 그래서 지수를 보시면 금요일날 이렇게 급락할 때도 우리 회원 중에 연락 온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네. 겁난다, 무섭다 그런 연락 온 게 거의 없었다니까요. 시황을 장중에다 잡아드렸기 때문에. 아셨죠? 미리 잡아드린 거죠, 이런 데서. 네. 여러분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가 급락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지수를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네. 어디가 저점인가요? 조정이 시작됐나요? 이거 반등인가요? 내일 또 떨어지나요? 제발 그런 거 관심 갖지 마세요. 왜요? 여러분들 돈 버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냥 시황은 크게 잡는 거예요. 크게. 아까 이제 그 인버스 왜 보여드렸는 줄 아세요? 그냥 장난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장난치고 있는 걸 뭐하러 보시면서 이렇게 마음을 졸이냐 이거예요. 맞죠? 네. 그쪽은 이제 그렇게 얘기만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30분이 넘었는데 이제 대선주 잘하는 방법 하나 얘기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인데 진짜 최대한 짧게 얘기해볼게요. 뭐 짧게 얘기한다고 했지만 오래 걸릴 거예요. 한 30분은 걸릴 것 같으니까 네. 집중해서 들으세요. 이재명 테마주 중에 에이텍이랑 에이텍 TN 두 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이 종목을 왜 얘기하려고 하냐면 뭐 무방 회원이시건 아니면 최근에 신규 회원이시건 아니면 하여튼 뭐 그런 분들이 저한테 에이텍이랑 에이텍 TN을 많이 물어보세요. 왜 물어보시겠어요? 샀는데 물렸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저는 추천한 적이 없어요. 우리 기존 회원들 중에서도 물리신 분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거 안 될 거라고. 또 이 얘기 들으시면 또 에이텍이랑 에이텍 TN 또 그 안 좋은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지만 아니요. 네, 굉장히 좋은 뜻으로 하는 얘기니까 잘 들으세요. 네, 진짜로 약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얘기니까요. 자, 왜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에이텍이 나중에는 못 갈 거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했어요. 최근에가 아니고 여기서 얘기했다고. 안 될 거라고. 에이텍은 나중에 이재명 관련주가 또 가도 뭐 갈 수도 있겠지만 거의 드물다. 거의 못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 그런 얘기 했을까요? 제가 무슨 신기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관상 같은 거 그런 거 못 봐요. 근데 제가 근데 이런 거 어떻게 알아맞혔냐면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자, 옛날 얘기 해드릴게요. 항상 과거를 뒤져보면 답이 나와요. 에이텍이라는 종목이랑 에이텍 TN 요번에 이재명 관련주로 작년 여름에 그죠 6월달부터 시작해서 7월달, 8월달에 많이 갔었죠. 네, 진짜 많이 갔어요.
근데 이 당시에 저희도 이게 보유 종목이었는데 밑에서 다 팔았어요. 잘 팔고 끝냈는데 이 종목이 이제 그 8월달에 고점을 찍었을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쯤에서 그랬습니다. 나중에 안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요.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이론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네. 대선주가 특히 그래요. 네. 근데 대선주 중에 대선주는요 보통 한 3번 정도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4번 가는 경우도 있고 5번 가는 경우도 있고 한 번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많이 가면 일반적으로 3번은 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한번 급등을 했죠. 그럼 쉬었다가 또 가고 쉬었다가 또 가요. 이재명 관련주가 보통 3번 정도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어요. 옛날에 이제 이낙연 씨 것도 한 3번 정도는 갔어요. 윤석열 씨 건 아직 3번 못 갔죠. 홍정우 씨 건요. 아직 3번 못 갔어요. 남아있다는 뜻이거든요. 예전에 그 옛날에 이미 다 끝난 사람들, 옛날에 뭐 이명박 대통령, 뭐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에 뭐 대통령까지는 안 갔지만 안철수 씨, 옛날에 안철수 씨 관련주들도 이런 식으로 크게 3번 갔고요. 옛날에 이제 반기문 씨 관련주 그런 것들도 크게 3번을 갔어요. 크게 3번 갔다고요. 그러니까 3배, 4배, 5배씩 이렇게 가는 한 파동 이런 게 총 3파동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한 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갔다는 얘기죠. 근데 처음에 1등을 했던 게요. 그 다음 두 번째 상승 파동이 나올 때 똑같이 그러니까 첫 번째 파동에서 대장이었던 게 두 번째에도 대장이느냐 대장으로 갈 수 있느냐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 저기 한 10년 전 15년 전에는요 첫 번째 대장이 두 번째 파동에 나갈 때도 대장이었고 세 번째에도 대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이해되시나요? 언제요? 10년 전 15년 전에요. 네. 지금 35살인 분들이 이제 갓 20살 됐을 때쯤에 네.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요 안 그래요. 틀리다니까요. 어떻게 가는 줄 아세요? 1번 첫 번째 파동일 때 대장이었죠. 그 다음 파동에서는 자, 첫 번째 대장이었죠. 두 번째에서는 요것만 올라오고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다른 종목들은요. 처음에 요만큼 갔던 게 뒤에서 이만큼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처음에 많이 갔는데 꺾었다 또 많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따 이것도 보여드릴 거거든요. 다 다르다고요. 근데 대부분은 첫 번째에서 너무 많이 가면요 두 번째에서는 거의 안 갑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컴퓨터 특히 스마트폰이 이제 널리 보급된 이후로 더 심해졌어요. 그전에 뭐 3G 폰, 피처폰 그런 거 쓸 때는요 거의 이런 식으로 갔어요. 사람들이 검색할 줄 잘 몰랐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60대, 70대 어르신들도 검색 잘 하시거든요. 진짜 잘하세요. 네. 얼마나 잘하시려고. 저는 옛날에 어디다가 제 전화번호 올려놓은 적이 없는데 3년 전인가 어떤 분이 그 암 수술하신 분이었는데 거의 80은 다 되셨어요. 제 전화번호 찾아보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검색하셨대요. 80은 다 되셨는데 지금은 어르신들도 검색 잘 하십니다. 가면 갈수록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어떻게 됐냐면 점점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 첫 번째 파동일 때 대장이 끝날 때까지 대장이었는데 지금은 첫 번째 대장이었으면 끝날 두 번째 요거밖에 못 가더라 이거죠. 이것도 많이 가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앞에서 이만큼 갔으니까 또 이만큼 갈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들어온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앞에서 대장 역할을 했으면 그 다음에 거의 못 가더라 이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제가 이 얘기 많이 했어요 진짜로. 우리 회원들한테 귀에 딱지 앉을 때까지 얘기 드렸고요. 모방에서도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최근에 벌어진 일들일까요? 최근에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천만에요. 10년 전에도 바뀌고 있었고요. 지금은 완전히 바뀐 거예요. 10년 전에도 많이 바뀌었었어요. 근데 한 6년 전 거, 7년 전 거 보여드릴게요. 김무성 씨 테마주 갖고 제가 이거 설명하기를 좋아하는데 뭐 다른 사람 거 갖고 와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김무성 씨 거 갖고 와서 얘기해 볼게요. 15년 전에 뭐예요?
딱 10년 전이고 10년 전에 문재인 그 처음에 2011년도인가 그때 대선 나올 때 있죠. 네, 그때 또 호칭 안 썼다고 또 혼내실라 또. 네.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 첫 번째 갔던 게 뒤에서 못 갔어요. 그거부터 보여드릴까요? 처음에 갔던 게 잠깐만 차트 바꿀게요. 이게 바뀐 지가 되게 오래됐는데 아직도 옛날 기법으로 하세요. 자, 자 보시면 그 당시에 이제 대연이라고 있었어요. 대연. 이게 문재인 테마주 1호였어요. 처음에 언제 급등했을까요? 2011년 7월달부터 정확하게 6월달인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급등합니다. 시작점은 1,000원이었고요. 4,000원 정도까지 갑니다. 네, 딱 4배 갔습니다. 언제 갔다고요? 2016년 고점 언제 찍었어요? 8월달에 찍었죠? 2011년 8월달에 그죠? 자,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성 TNS라는 게 겁니다. 유성 옛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거. 네. 보시면 여기입니다. 2011년 7월달하고 8월달에 가죠. 그렇죠? 이것도 참고하세요. 네. 그 다음에 바른손이라고 있었어요. 여기입니다. 보시면 잘 보세요. 차트가 좀 다르죠? 이건 언제 갔어요? 2011년도 8월 달에 요만큼 갔어요. 확대해서 보시면 자꾸 바뀌는데 모르시더라고요. 아까 대연하고 유성 TNS가 날아다닐 때 상한가 두세 개는 나왔었어요. 여기 보면. 근데 15%짜리 상한가예요. 그쵸? 근데 이게 다였어요. 그때 상한가 3개 가면요 50% 수익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나봤자 50%짜리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맨날 그 자리에서 버벅버벅 뜨다가 끝나죠. 왜냐면 대연하고 유성 TNS가 대장이었는데 그게 떨어졌으니까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대연이 처음에 우두머리였어요. 유성 TNS하고 바른손은 꼴찌였어요. 대연을 다시 보실게요. 여기로 했죠. 잘 보시면 처음에는 대장이었는데 그 후로는 아예 못 갑니다. 참고로 선거는 2012년 12월 달에 있었습니다. 여기였었어요. 근데 아직 1년이나 남았는데 못 갔어요. 그 유성 TNS 시간상 패스하고요. 바른손을 바로 넘어갈게요. 바른손은 어땠는 줄 아세요? 대연이 못 가니까 뒤에서 이게 대장질을 했어요. 대연이 여기서 꼭지를 찍었죠. 이렇게. 그때 바른손은 밑에서 이만큼 간 게 다죠. 이게 대연이었어요. 그리고 대연이 더 이상 고개를 못 드니까 바른손이 그럼 제가 가지요. 그래서 이게 날랐는데 10배 갔어요. 2달 동안 10배 갔다고요. 이해되세요?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까 에이텍 다시 보세요. 이걸 모르시더라고요. 에이텍이 처음에 이만큼 갔죠? 이게 제일 많이 갔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조금 올라가다가 앞골 정도 못 제끼고 지금 시름시름 이렇게 떨어지죠. 왜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차트 있는데 이 다음에 보여드릴 거예요. 동신건설. 에이텍이 안 가니까 누가 가요? 동신건설이 뽑아버리잖아요. 앞에서 이만큼 갔는데 뒤에서 더 많이 가죠. 아까 유성 TNS 안 봤죠? 유성 TNS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다 달랐어요. 유성 TNS가 처음에 대연이라는 게 갈 때 이만큼 급등했다가 급락을 하죠. 그 다음에 다시 정신 차리고 또 갔어요. 근데 이거 뭐가 앞으로 좀 제꼈잖아요.
아까 동식노사라고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차트가 이제 플랫 차트냐 N자형이냐 그 차이지 똑같은 겁니다. 어떤 거 하나는 가다가 그냥 끝나버렸고요. 유성트 NS는 N자로 치고 나갔고요. 바른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안 가다가 뒤에서 뽑았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포괄주자 잘 사시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왜 이걸 모를까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이걸 모르고 어떻게 하시냐면 무조건 선거 끝날 때까지 가져가신다 그래요. 대선주는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 15년 전에 그 4대강 있죠. 4대강. 4대강 할 때도 그랬어요. 4대강 할 때 맨 마지막에 한게 누군 줄 아세요? 이화공영이에요. 이화공영은 얘기까지 너무 길어질 텐데 그 당시에 뭐 종목 이거 다음에 얘기할게요. 왜냐면 저희 방 종목들이 또 그래서 자 김무성 씨로 넘어갈게요. 2014년도에 김무성 씨가 당대표 지금은 이제 정계 은퇴하셨죠, 그죠? 은퇴한 거 맞죠? 네. 뭐 아닐 수도 있어서 근데 아무튼 이제 그분이 옛날 그 여당 새누리당 그때 당대표 하실 때 그때 이제 민주당 당대표가 문재인 대표였죠 그때는. 네. 근데 그때 김무성 씨가 잘 나갈 때였어요. 그래서 그 여권 그때 지지율 1위 후보였어요. 지금 한 이낙연 씨 정도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당시에 처음에 많이 간 게 디지털 조선입니다. 이거 홍정욱 관련주인데 예, 그때는 김무성 씨 테마주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디지털 조선이 날라버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에이텍 물려서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잘못하신 게 이 부분이니까 이번에 잘 참고해서 다음에는 이제 그런 일 겪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 세력들이 매집할 때는요 굉장히 지저분하게 합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 항상 밑에를 보셔야 돼요. 밑에를 보시면 여기는요 틈만 나면 운봉으로 찔러대요. 틈만 나면 멀쩡하던 것도 꺾어버려요. 누가 보면 회사 부도난 줄 알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지 확 꺾어버려요. 이 당시에 주식시장에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근데 틈만 나면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나와요. 주식시장에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틈만 나면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양봉이 나와요. 딱 세워놓고 아닌 척을 해야죠. 그렇죠? 아닌 척 하면서 누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팍 하고 올라가요. 너 왜 가는데? 물어보니까 자기가 김무성 테마주 대장주래요. 그러면서 열심히 갑니다. 또 가요. 3개월 동안 대략 2,000원에서 7,000원까지. 그러니까 2.5배, 그죠? 2.5배란다. 한 거의 3배죠. 네, 3배 이상, 3.5배 정도를 급등을 합니다. 뭐 많게 잡으면 4배라고 우겨도 되겠죠, 그죠? 근데 아무튼 저점 대비 따지면 그러니까 많이 갔어요. 이때 이게 김무성 테마주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관련주로 따지면 에이텍이죠. 그렇죠? 이게 에이텍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래가 많이 터졌죠. 이 풍성한 거래량. 그렇죠? 네. 그 당시에 이제 김무성 씨가 아무튼 압도적인 1위였어요. 2014년 사람들 손에 이제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이 돼 있을 때죠. 그렇죠? 네. 자, 조정을 받죠, 그죠? 조정을 받습니다. 조정을 받고 나서 중간에 보면 급락도 막 그래요. 이거 하한가예요. 뼈가 깎이는 조정을 받습니다. 고점 대비 반토막까지 떨어져요. 50%. 그죠? 쭉 급락을 시킨 다음에 다시 들었다 놨다 합니다. 다시 돈이 들어오죠? 그죠? 그러더니 구덩이를 메꾸고 들었다 놨다를 해요. 이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지금이랑 똑같아요. 4월달에 이 당시에 이제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김무성 씨하고 그때 문재인 씨하고 붙었죠. 당대표니까요. 근데 그때 김무성 씨가 선거 싹 다 이겼어요. 보궐선거에서. 다 이겼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그때 여당에서 이길 거라는 짐작이 많았었어요. 그런 예측이. 이제 보궐선거가 4월 말에 있었어요. 4월 29일인가 30일인가 그랬었어요. 4월 초가 되니까 대량 거래가 탁 들어오면서 쭉 끌어올려놓은 거예요. 3,000원대 초반까지 떨어졌던 주가를 5,000원대까지 끌어올려놓은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요번에 이제 그 당시에 보궐선거만 이기면 김무성 씨는 이제 예전에 하여튼 친박계 좌장이라고도 불렸으니까요. 대통령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차트를 쫙 들었다가 눌림목 모습을 만드니까 예? 개인들이 엄청나게 들어간 거예요. 왜요? 네이버에 녹색 네이버한테 물어봤겠죠. 네이버야 김무성 테마주가 누구니? 그러면 얘 디지털 조선이 있어요. 많이 갔고요. 언론사인데 아직 하나면 안 망할 거예요. 해서도 괜찮고요.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 여기 거래량 보이세요? 거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보이시냐고요? 거래량을 비교를 한번 해보시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여기보다 고점 찍을 때보다 더 많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처음에 저도 디지털 조선을 여기서 김우성 테마주 그때 공략을 했었는데 이걸 여기서 살려고 했었어요. 살려고 하다가 그전에는 어떻게 갔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게 1파였어요. 쉬었다가 2파가 갈 때 1파였을 때 대장이었던 게 2파일 때 대장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근데 이때부터 많이 바뀌었어요. 이걸 살려고 하다가 고민을 한 거예요. 왜냐면 개인들이 이걸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틀었어요. 이거 말고 우리 딴 거 사자고. 딴 데로 갔어요. 왜 안 샀냐고요? 개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것 같아서 안 샀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김호성 씨가 선거에서 싸그리 다 이겨버렸어요. 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겼다니까요. 근데 상한가 하나 올키 안 나오고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정고점을 못 제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더 사더라고요. 앞에서 갔던 것만큼 많이 갈 거라고. 목표가를 어떻게 잡았냐면 이렇게 잡았어요. 자, 이거 보면은 그런 게 뭐냐면 앞에서 이만큼 갔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서 쳤다가 여기서부터 앞에 하나 똑같이 이만큼 갈 거다 그랬던 거예요. 사람들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대량 거래가 터지는 여기 앞에 비해서 더 많은 대량 거래가 터지는데 신고가를 왜 못 내느냐? 왜 상한가를 못 가느냐? 이건 아니다. 이거는 이런 거는 파셔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에이텍이에요. 못 갔다니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버벅 그죠? 네, 여기서 거래 터지고 버벅 되다가 투매 나오니까 쓱 끌려 내려왔어요. 지금 에이텍 모습 아니에요? 맞는 거 같아. 1번 찍어보세요. 네. 맞는 거 같지 않으세요? 맞잖아요. 그죠? 네. 지금 에이텍 모습이라니까 이게. 네. 별로 안 찍으시는데요? 설명이 부족한가요? 네, 더 해드릴게요. 요거하고 자 에이텍 차트를 비교해보죠. 앞에서 1등주였는데 뒤에서 유명해지니까 못 갔다는 뜻이에요. 차트 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하면 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 차트란 얘기예요. 잘 안 맞춰지네요. 뭐예요? 조정을 받고 올라가려고 하다가 정고점에 걸려서 못 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떨어지죠. 정고점을 제끼고 밑에 게 에이텍인데요. 정고점을 제끼고 올라가려고 하다가 걸려버리고 쓱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에이텍인 거예요. 현재. 이렇게 보시고 이게 에이텍인 거예요. 똑같잖아요. 제가 오늘 이 종목을 왜 얘기를 해드리냐면 에이텍을 여기서 하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 이거예요. 누가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왜요? 갈까봐. 앞에서 많이 갔는데 동신건설, 프레임스 같은 걸 많이 갔는데 아직 못 가고 있으니까 이거 가겠지라고 사신 거예요. 디지털 조선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다 물렸어요. 어떻게 물렸냐면 나중에 끌려 내려왔어요. 그리고 6개월 한참 지나서 나중에 다시 올라가긴 했어요. 어디까지요? 딱 여기까지만. 이러고 끝났어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게 못 갔죠, 그죠? 그러면 다른 종목들도 못 갔을까요? 천만에요. 그 당시에 전방이라고 있었는데 전방은 아까 유성TNS랑 거의 똑같은 패턴인데 이게 전남방직이거든요. 이게 요 당시 이렇게 갔어요. 앞에서 점 상한가를 휘날리면서 간 게 이거거든요. 김우성 대보주 처음에 갈 때. 그 다음에 어떻게 갔냐면 두 번째 갈 때 앞에서 간 거만큼 뒤에서 또 갔어요. 아까 유성TNS랑 비슷하죠? 간 게 있었어요. 전남방직은 근데 개인들이 거의 안 사는 주식이에요. 왜냐하면 거의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서 안 삽니다. 근데 아무튼 그때 거의 품절주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때 그래서 아무튼 많이 갔었어요. 그런데 이거 말고 새로운 게 가죠. 대원전선 보시겠습니다. 대원전선이라는 게 그때 김우성 테마주였는데 디지털 조선이 아까 4배 갈 때 있죠. 4배 갈 때 이 종목은 4배는 아니고 한 70% 정도? 0.7배죠. 한 100% 아니고 한 70% 정도 급등했어요. 그리고 떨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아까 디지털 조선이 악고점 못 제끼고 버벅거릴 동안에 이 종목은 뒤에서 이만큼을 갑니다. 4배 간 겁니다. 아까 디지털 조선이 앞에서 거의 4배 가까이 갔었죠. 이게 뭐예요? 디지털 조선은 앞에서 급등하고 뒤에서는 요러다가 에이텍처럼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뒤에서 뭐가 갔다고요? 좀 덜 갔던 게 뒤에서 대장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제 이해되세요? 네.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자꾸 물리시더라 이거예요. 앞에서 많이 간 거 뒤에서 사지 마세요. 이게 바뀐 지가 한참 됐거든요. 예전에 4대강 테마주 그때도 좀 바뀌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상한가가 30% 바뀌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뭘 산 거예요? 에이텍이나 에이텍 TN을 산 거예요. 자꾸 요즘에 그 신규원들 중에 이걸 갖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길래 도움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이텍이나 에이텍 TN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걸 샀을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사신 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성향이 좋은 분들이에요. 왜냐면 진짜로 그 성격 급하신 분들은 진짜로 성격 급하신 분들 이런 거 그냥 여기서 그냥 들어가거든요. 이런 데서 사세요. 사실 에이텍 사는 것보다 이런 데서 사는 게 더 무서운 거거든요. 이거는 진짜 위험한 매매인데 그래도 에이텍 사신 분들은 이분들보다는 성향이 그래도 안정적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눌림목을 좋아하는 거니까요. 이분들이 뭘 잘못했냐면 몰랐던 거예요. 앞에서 많이 간 게 뒤에서 잘 안 간다는 걸. 이유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여기 사신 분들 특징이 뭐냐면 수산 INT나 토탈소프트나 뭐 프레임스나 그런 종목들이 막 가니까 이거 앞에서 많이 갔는데 뒤에서 못 갔거든요. 뒤에서 이만큼 가겠지라고 산 거예요. 후발주자로 가겠지. 죄송한데요. 앞에서 대장 역할 했던 거는 뒤에서 후발주자 역할 안 합니다. 아시겠어요? 앞에서 대장주 역할 했던 건 뒤에서 후발주자 역할을 거의 안 합니다. 안 가면 안 갔지 후발주자 역할 잘 안 합니다. 이걸 모르셨던 거예요. 대선주가 되게 재밌어요. 그런데 좀 복잡해요. 경험이 많아야 되고 이런 걸 이런 것들을 잘 아셔야 돼요. 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어떤 얘기를 해드릴까 하다가 요즘 하도 이게 질문이 많아가지고 한번 해드린 거예요. 에이텍을 사신 게 뭐가 잘못됐다고요? 성향은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식의 눌림목 종목 공략하는 거는 좋은 습관인데 문제는 뭐였냐면 앞에서 대장주였는데 뒤에서는 그냥 이게 다였던 거예요. 그 이유는 회사가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실제로 신용을 보세요. 에이텍이 신용이거든요. 신용이 늘잖아요. 언제요? 늘잖아요. 주가가 떨어지는데도 신용이 포기를 안 하고 그대로 있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선주를 잘 하시려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얘기를 좀 해드린 거예요. 에이텍 TN이고요. 에이텍도 똑같겠죠? 네. 잠깐만요. 이게 에이텍. 차트 똑같잖아요. 시험도 늘어나고. 악고점을 못 제끼잖아요. 왜요? 오염돼서 그래요. 오염돼서. 회사는 괜찮다니까요. 오염돼서 그래요. 원리를 모르셔서 그래요. 근데 이게 이것만 그랬느냐? 그 김무성 씨 다음에 갔던 게 이제 반기문 씨 테마주거든요. 반기문 씨 테마주도 똑같이 그랬어요.
이게요 일상화돼 있어요. 지금은 이게 더 복잡해졌어요. 더 복잡해져가지고 설명하려면 참 애를 많이 먹는데 아무튼 더 많이 복잡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인트는 뭐예요? 네. 인터넷에 검색되는 낡은 종목으로 수익을 내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선주를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한 거지만 이게 아니라 뭐 그 바이오주요? 네, 아니면 뭐 다른 테마주에 적용을 시켜도 맞습니다. 예전에 수소차 있죠? 수소차도 이렇게 갔어요. 앞에서 대장 역할했던 거 뒤에서 복한 것도 많고요.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그랬어요. 네, 이런 것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벌써 9시간 넘었네요. 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나요? 네. 이해가 좀 잘 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좀 어려웠다 2번 찍어보시고요. 어려우셨어요? 좀 찍어주세요. 네. 어려우셨어요? 유튜브 쪽은요? 유튜브 좀 많이 들으셨네요. 김홍희님은 어려우셨어요? 네. 기존 녹화 방송 많이 남겨놨으니까 좀 둘러보세요. 네. 기존 거를 조금 보시면은 좀 쉽게 이해가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물리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그것도 올려놨잖아요. 녹화 방송에다가 그 뭐예요? 대성미생물. 이것도 올려놨거든요. 찾아보시면 돼요.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왜 개인들이 여기서 많이 물리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했어요. 왜 여기서 샀는지. 이거 2탄이 뭐냐면 에이텍이에요. 왜 사람들이 에이텍이랑 에이텍TN을 거기서 많이 사셨는지. 그게 힘없이 빠지죠. 네.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참 저번에 그 인피니티 헬스케어 얘기해드렸는데 이거 아까 올라간다고 누가 낮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거 사신 분 있으세요? 지난번에 지나가면서 저희 방 추천주 아니라 그랬죠, 그죠? 네, 무방 추천주도 아니고 그냥 이런 것쯤은 알고 계셔라라고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사신 분들 없으시죠? 네, 추천주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근데 신기하죠. 투매도 안 나오고 잘 올라가고, 그렇죠? 네. 이 종목을 얘기했는 줄 아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방 추천주도 아니고요. 저희 방 회원들 매수 추천한 매수 종목도 아니에요. 근데 왜 얘기해드렸냐면 아깝잖아요. 아깝잖아요. 뭐가 아까워요? 조정이 끝나고 이제 올라갈 때가 다 된 거였는데 사람들이 이런 거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네? 똑같은 헬스케어인데 헬스케어 관련주 중에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올라가는 것도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조정 끝나고 올라가는 이게 차트예요. 네? 저는 보조지표 안 써요. 안 쓴다니까요. 21선 이거는 그냥 허전해서 그냥 해놓은 거예요. 보조지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없다니까요. 네. 근데 아무튼 이런 걸 좀 보여드리잖아요. 매물들 켜보면 재밌겠네요. 네. 그렇죠? 네. 왜 이런 걸 보여드렸냐면 이렇게 조정이 끝나고 저점을 높이면서 그죠? 돈 보이잖아요. 들어오는 거 그죠? 들었다 놨다 하면서 박스권 돌파 직전에 있는 종목들 공략하시라고 얘기를 많이 해드렸던 거예요. 지금도요 이런 거 많아요. 이런 자리에서 주식을 사시면 편안하게 돈 벌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조정 걱정하신다고 주식들을 자꾸 안 사시네요. 두려워하시고 겁내지 마세요. 여기에서는요 이런 자리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10% 아니면 15%를 들었다 놨다 해도요 눈 하나 깜짝하시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수익이 이만큼이다. 그러면요 나도 내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단 1%, 5%도 뭐 손절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어떻게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이런 수익을 내려고만 하세요. 가끔 보면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주식을 사면 사고 나서 바로 5%, 10% 수익도 날 수 있지만 5%, 10% 마이너스로 살짝 들어갔다 올라갈 때도 있거든요. 이런 수익을 내려면요. 수익이 났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수익이 처음에 손실 약간 났다가 수익으로 다시 또 변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고 싶은 수익은 이만큼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5%도 못 견디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수가 2%, 3%만 하락하면 난리가 납니다. 조정 왔다고. 도저히 못 견디겠대요. 주식이랑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긴 뭐가 안 맞아요. 해보셨어요? 원하는 게 이만큼이면 내가 그만큼 내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30에서 50%짜리 최소한 이 정도 되는 수익들을 많이 내고 싶으시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10%는 참으세요.
수익이 나도 참을 줄 알아야 되고 약간 손실이 나도 참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30에서 50%짜리 수익은 어떤 수익인 줄 아세요? 단기가 아니에요. 단기 위에인 스윙이에요. 스윙이라니까요. 이제 50에서 70% 이상의 수익, 100% 이상짜리 수익이 어디서 나요? 중개에서 나는 거예요. 단기는 요거 밑에를 단기라고 하는 거예요. 10에서 20%짜리 수익들. 아시겠어요? 수익 이상의 수익을 내시려면 약간의 인내심이 필요해요. 단기는요, 인내할 필요 없어요. 보이면 잘라버리면 돼요. 단기 매매 잘하는 방법은요, 매매 많이 하시면 돼요. 열심히 자르시면 돼요. 자르다 보면 실력이 늘어요. 스윙은요, 참는 법을 배워야 돼요. 잠깐. 그러니까 한두 번 꺾을 때 있죠? 한두 번 꺾는 것만 참을 줄 알면 이 정도 수익이 납니다. 중기는요, 이런 스윙 크게 꺾는 거 있거든요. 그거 한두 번 참으셔야 돼요. 그래서 중기는 1, 2개월, 2, 3개월 걸린다고 하는 거고요. 스윙은 보통 1개월 안에 끝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아무튼 겁내지 마세요. 지나가다가 그냥 조정이 다 끝났네, 이런 것도 있어요라고 한번 슬쩍 얘기하는 것도 날라댕기잖아요. 지금 저희 방 보유 종목은 얼마나 더 좋은 게 많이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그 지수 투매 나올 때 얘기했던 건 인지 컨트롤스죠. 그거 여기서 얘기했어요. 12월 22일인가 그때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 나왔을 때, 그때 투매 나왔을 때 제가 이거 보고서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좋다고. 물론 그때도 그랬죠. 추천하는 거 아니니까 사지는 마시라고. 그때 여기 깨졌을 때 요거 보고 그랬어요. 뭐 녹화 방송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그랬잖아요. 굉장히 잘해놨다. 거래 하나도 없는데 뭘 잘해나요?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돼요? 날아가잖아요. 저희 방 보유 종목도 아니고 추천주도 아니었어요. 근데 가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로 수익을 좀 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요즘에 뭐 하고 계세요? 조정이 왔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지 않으세요? 그러면 큰 돈 못 벌어요. 큰 돈 버시려고 주식 투자 시작하셨죠. 그러면 지수가 어떻게 되든지 신경을 쓰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셨죠? 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목표했던 걸 이루시려면 뚜벅뚜벅 걸어 나가시는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해드렸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매집하세요. 지금 매집 안 하시면 올 여름까지 돈 못 버세요. 그거 원치 않으시잖아요. 그죠? 네. 지금 매수하지만 지금 매수하면 내일 당장 수익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번 달, 다음 달 최소한 3개월까지 내다보고 매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바로 내일 당장 수익이 납니다. 왜냐하면 골고루 넓게 이렇게 전략을 세워서 하신 거기 때문에 수익들을 잘 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에이텍이랑 에이텍DN, 아까 뭐 디지털조선, 옛날 김우성 씨 테마주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해드린 이유는 대선주 하세요. 대선주 공략하셔야죠. 근데 옛날 거 있죠? 개인들 많이 들어가는 거, 그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선주를 매수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로 대선주 잘하고 싶으시면 저희 방으로 들어오세요. 대선주 잘하는 방법은 많이 해본 사람이랑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랑 같이 하시면 돼요. 그게 전문가로서 제가 경험이 많고요. 우리 회원들도 경험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방문이가 되게 편안합니다. 나는 개인 사정상 혼자 해야 된다,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대선주를 사실 때, 뭐 대선주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사실 때 있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나 말고 다른 개인들도 많이 사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한 3번 정도 해보고 들어가 보세요. 5번 정도 하시면 더 좋고요. 그러면 내가 이걸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게 나올 겁니다. 본인 생각만 하지 마시고 다른 개인들은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 보니까 차트를 잘 만들어 놨는데 이 차트 이거 누가 만든 거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까 에이텍은 누가 만든 거예요? 개인이 만든 거예요. 개인이 만들었다고요. 개인이. 그게 눌림목이 아니죠. 생기기는 생기고 눌림목인데 개인이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아셨죠? 네, 이거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수하실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네. 근데 에이텍이 끝난 건 아니에요. 네, 에이텍이 끝난 게 아니라 여기 사신 분들 이제 마음고생을 시키길래 이제 위로가 좀 되셨으면 해서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끝난 건 아니에요. 처음에 대장, 두 번째에서는 안 갔죠? 세 번째에서 어떻게 할까요? 새로운 마음이지만 세 번째는 좀 괜찮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지금은 좀 피곤하실 거예요. 네, 그것만 참고해서 잘 이렇게 정리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이번 달도 뭐 저기 구정에 껴 있는데요. 구정 전에 어떤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지 그것도 내일 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밤도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요. 저는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